아우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나는 너를 놓치기 싫다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이 뒤늦게 착착 진행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꽤 많아. 제가 아무래도 나이도 좀 있는 편이고 결혼한 지는 올해 8년 차죠. 그것도 연애 시절에 와이프랑 2번이나 크게 헤어지고 그 어렵다는 재회에 성공을 해가지고 결혼까지 한 사람이다 보니까 제 상담만큼이나 이 결혼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저에게 상담 신청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사연은 대부분 이런 식이야. 나이는 뭐 둘 다 적당히 찼고 여자는 결혼이 하고 싶은데 이 남자친구가 결혼에 있어서 조금 소극적이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결혼 문제에 대해 가지고 A부터 Z까지 딱 정해드리려고요. 더 이상 결혼 때문에 뭐 인생 낭비, 감정 낭비 하지 마시라고. 자, 일단 나이가 찼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자인 내가 그렇게 결혼 생각이 앞서는 이유가 뭐야? 내 나이가 적당하기 때문에, 찼기 때문에. 맞잖아요. 내가 만약에 한 서너 살만 어렸다? 이렇게까지 결혼 생각이 크지 않았겠지. 그럼 반대로 남자도 내가 결혼하기에 나이가 찼다, 적당하다, 그 생각이 들어야지 결혼을 결심할 거 아닙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일단 남자는요, 군대 때문에라도 마이너스 2살을 해야 돼. 그리고 결혼을 앞두고 경제적인 안정감, 그거에 대한 압박, 부담이 아무래도 남자 쪽에 좀 더 많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준비를 위해서도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요. 결국에는 남자 나이에서 마이너스 3살, 4살 정도는 하는 게 여자랑 딱 따져봤을 때 밸런스가 맞다는 거죠. 괜히 뭐 남녀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런 말이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남녀 30살 동갑 커플이라 치자고. 여자는 올해 딱 30살부터 해가지고 1년 정도 준비를 하고 31살이나 32살에 결혼하면 딱이지. 근데 남자는 어때? 제가 아까 남자 나이에서 3살, 4살은 빼야 된다고 했죠? 남자가 올해 30살이니까 실질적인 나이는 마이너스 4살, 26살인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자가 26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남자친구가 덜컥 결혼하자고 그래. 어때? 뭐 지금 남자친구가 괜찮고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괜히 이게 맞나? 성급하지 않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결혼을 점점 더 푸시한다. 그러면 당연히 거부감,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더 커지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여자로서 내 나이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남자의 실질적인 나이, 결혼 적령기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 제일 좋은 건요, 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양가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어느새 나를 딱 잡고 있어. 제일 베스트죠. 근데 이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남자한테 결혼 이야기를 흘렸는데 뭐 이케아, 스타필드, 자라홈 이런 데 쎄가 빠지게 다니면서 티라는 티는 다 냈는데 이런 상태면 속상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사실 자존심 그거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 오히려 내 인생 한창 내가 예쁠 나이,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존심이 조금 상할지라도 얘기해야죠. 먼저 정확하게 나는 이제 너랑 결혼을 이야기하고 싶다. 제일 최악은 이겁니다. 결혼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가 시큰둥해, 소극적이야, 최소한 지금은 아니래. 그런 말을 듣고도 여자가 그냥 막연하게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사귀는 거지, 마냥 기다리면서. 그리고 중간에 내가 못 참아가지고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또 싸우고 막 그 싸움에서 내가 이기면 결혼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 그것도 차라리 남자가 아니라고 했을 때 알았어, 헤어지자. 왜? 나는 결혼이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돌아서는 모습도 보여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아쉬울 것 없는 나의 뒷모습이 남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요. 뒤늦게 그냥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고, 나는 너를 놓치기 싫다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혼이 뒤늦게 착착 진행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꽤 많아. 뭐 예외도 있죠. 아직 내가 남자에게 결혼하고 싶은 여자로서의 나의 역량, 매력을 미처 다 보여주지 못한 경우. 보통 이제 연애를 시작한 지 아직 6개월도 채 안 됐어. 근데 여자가 뭐 나이 때문인지 남자가 너무 놓치기 싫어서인지 좀 성급하게 결혼이란 얘기를 먼저 꺼낸 케이스죠. 그런 분들에게는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뭐든지 순서라는 게 있다. 내 역량을 먼저 충분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나를 결혼 배우자로서 선택하길, 결심하길 딱 기다리는 게 순서인데, 자연의 이치인데, 본인은 그럼 충분히 배우자로서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러면 이제 다들 말씀이 없어져요. 물론 그 결혼 역량이라는 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뭐 사람마다 나이, 뭐 직업별로 공략 포인트가 다 다르긴 하죠. 근데
일단 공통적인 거,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성숙한 여자인가? 여자분들도 연애나 결혼할 때 남자 보면서 아, 내가 그냥 아들 한 명 키우고 있었네, 이런 생각 들면 어떻습니까? 현타 세게 오죠. 똑같습니다. 결혼을 앞두고요, 당연히 남자가 나와 동등한 인격체, 성숙한 어른인지 여부를 제일 먼저 당연하게도 체크를 하게 돼 있다고요. 결혼이 무슨 뭐 사장 입장에서 직원 뽑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파트너, 동업자 개념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요즘 같은 남녀 평등 사회에서. 근데 그 성숙함의 여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정 컨트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도 남자 볼 때 어때요? 지 열받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말하고 그냥 다 퍼버리고 막, 이런 남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내 남편이 되고 우리 아이의 아빠가 될 남자인데 어떻게 해 이걸. 여자도 똑같습니다. 물론 여자분들이 남자처럼 막 그렇게 폭력을 쓴다거나 극단적으로 격한 행동을 하지는 않죠. 주로 여자분들은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서운함. 자기가 느낀 서운함을 너무 남자친구에게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래가지고 제가 연애할 때 그놈의 서운함 관리 진짜 중요하다, 1절, 2절, 3절, 4절까지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진짜 당연히 서운함을 느낄 수 있죠. 그 감정은. 대신에 내가 지금 느끼는 이 서운함이 적절한지, 그냥 내가 지금 열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걸 표출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지, 그걸 생각하셔야죠. 무조건 참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현명하게 하자고, 어른의 방법으로.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대화가 통하는 여자. 남녀간에 뭐 연애할 때도 그렇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화입니다. 대화. 맞잖아. 뭘 먹으면서도 대화, 같이 어딜 가면서도 대화. 근데 사실 남자 입장에서 여자에게 그 바라는 대화 능력이 별거 없어요. 뭐 엄청난 지적 능력이나 유머를 바라는 것도 아니야. 그냥 편안한 대화.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술술 대화가 오고 가는. 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화 스킬이 필요하긴 합니다. 리액션부터 해가지고 역질문, 그리고 나의 이야기도 솔직담백하게 할 줄 알고. 근데 저한테 진짜 중요한 딱 하나만 알려달라. 그러면요, 바로 예민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말을 하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건가? 나를 존중하고 살아가면 절대 저런 말을 할 수가 없어. 이런 예민한 태도를 좀 내려놓는 거. 그 예민함이 한번 발동되잖아요, 바로 면접관 모드 들어가시잖아. 남자가 말하는 단어, 문장 하나하나 복잡하게 막 생각하고 의미 부여하고. 여자분들이 그것만 안 하시잖아요. 그럼 바로 대화 능력 상위 10%의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되게 웃긴 릴스를 봤는데 뭐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남녀 둘이 라자냐를 먹고 있었어. 근데 남자가 라자냐 태어나서 두 번째 먹어본다. 그때 여자 표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해지면서 영상이 끝이 났어요. 영상의 제목은 남자친구의 마지막 대사. 뭐 남자인 친구끼리 라자냐를 먹을 리가 없고, 전에 만났던 여자랑 라자냐를 처음으로 먹어봤다는 거잖아. 당연히 남자가 병신이죠. 잘못했지.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거슬리는 단어를 들었다고 해가지고 뚱해져. 정색을 해. 아우 서운하다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근데 이게 너무 잦아. 정도도 점점 더 심해지고. 그럼 이 남자가 어떻게 하겠냐고요. 뭐 자기가 잘못한 걸 떠나가지고 이 여자와의 대화에서 입을 점점 닫지 않을까? 혹시라도 자기가 또 말 실수할까봐, 괜한 말 꺼내가지고 또 싸움 날까봐 스스로 자기 검열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둘의 대화는 점점 재미가 없어지겠죠. 남자도 눈치를 점점 더 많이 보고 불편해지는 거야, 그냥 관계 자체가. 근데 반대로 여자가, 아니 지금 현 여친 앞에서 전 여친이랑 먹었던 첫 번째 라자냐 경험을 얘기한다고? 그게 아니라 나를 그냥 두 번째 먹어본다고 생각이 나는 대로 미안해 마수가. 내가 딱 한 번 봐주는 거야. 오늘 대신 나한테 잘해라. 전 여친이랑 라자냐 먹은 얘기를 대놓고 하는, 그걸 봐주는 여자친구가 어딨냐? 차라리 쿨하게 용서를 하시고요, 그 속죄의 미션을 주세요. 그리고 생색도 마음껏 내. 그게 오히려 남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잘못했지. 먹고 어디 가고 싶어? 어디 갈래 우리? 지도 그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아주 열심히 나한테 잘할 거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도 조금씩 풀리고. 이게 바로 남자를 다루는 방식입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연애, 결혼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거,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인생에서. 그러면 당연히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야 돼. 그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가 봤을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쉬워요. 연애와 결혼이. 그러니까 조금만 고민하고 야무지게 해보자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다 보면요, 막상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지금까지 마선생이었고요. 고맙습니다.